라이브라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글꼴을 바꿀 수 있고,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일 컴퓨터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꼴이 예쁜 글꼴들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면 텍스트를 복사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는 글꼴을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꼴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대신에 한글의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적으려면 영문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영문으로 우리가 좀 인스타그램에 뭐 예를 들어서 피드의 글이나 아니면 그 소개글 요런 데다 좀 이쁘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요런 사이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로 쓰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일단 저희 인스타그램 갈게요. 저번 시간에 인스타그램의 기본 설명, 그러니까는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해요 라는 설명 정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를 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본인 아이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한꺼번에는 10개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 그냥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개인 계정 외에도 다른 아이디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계정 있어요. 오른쪽 하단 여기 계정.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 보일 거예요. 그쵸? 그 옆에 세모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밑에 인스타그램 계정 추가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계정을 만들 때는 기존 계정에 로그인해서 계정을 더 불러올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저기 떠있는 계정이 다가 아니에요. 더 계정이 있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새로 계정을 더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계정을 만들 때는 사용자 이름을 적고 그 다음 비밀번호 적어서 만드시면 돼요. 제가 그냥 판다9933이라고 할랬더니 이름이 똑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뒤에 00 하나 더 붙이죠 뭐. 아, 이것도 있나요? 참 많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름은 그냥 판다993366으로 지어볼게요.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밀번호 만들게 나와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자, 요거는 잠깐 가리고 입력할게요. 자,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인스타그램에 바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된 거니까 번호를 더 추가하거나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입 완료하기 하시면은 여기 원래 있었던 본 아이디에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가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만들면 아이디를 몇 개나 만드는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디는 이렇게 진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항목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동의함 누르시면은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닫기 하면 끝나요. 페이스북 추천 안 받을 거니까 건너뛸 거고, 친구 찾기 안 할 거니까 건너뛸 거예요. 연락처 동기화를 해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연락처 허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허용 안 하면은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사생활이 딱 노출되는 게 싫다. 한 사생활 그 SNS 따로 만드시고요. 마케팅에 쓰실 또는 내가 이제 쇼핑몰에 쓰실 그 계정은 따로 만드셔서 따로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추가 한번 해볼게요. 사진 추가하면은 갤러리에서 고를 수 있게 뜨겠죠.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선택 해서 내가 그냥 찍어놨던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오늘 찍었던 제품 사진 같은 거 하나만 골라볼게요. 너무 정신 사납긴 한데 나중에는 어떤 뭐 로고 사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사진은 일단 제가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고 체크. 그럼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 사진은 게시물로 공유 안 할 거면 체크를 풀면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친구한테 팔로우를 보내라는데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사람 안 찾을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끝.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아이디를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계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아이디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면 계정 여러 개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 계정을 내가 더 추가할 거면 여기서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정은 10개 정도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계정에 따라서 내가 성격을 다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 계정은 개인 계정대로,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계정은 마케팅을 위한 계정대로,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계정이면 그에 맞는 계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계정을 만드는 절차를 보여드렸고요. 계정을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은 분은 지금 바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기존의 계정을 그냥 쓰실 분은 그냥 로그인 된 채로 우리 수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 계정에서 프로필 편집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해요. 자, 이 계정은 무슨 계정으로 쓸 것인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쇼핑몰이 한일몰이라고 한다면 그 한일몰을 알리기 위한 계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은 뭐 나 자체의 개인 브랜딩을 위한 계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개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게 프로필 편집이에요.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셔도 되고 나중에 하기 위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름. 이름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는欄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름이나 별명, 비즈니스 이름 등 회원님의 알려진 이름을 찾아서 쓴다라고 했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위쪽에 여기 검색에다가 뭔가를 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 미용이라고 쳤다고 보죠. 그러면 강아지 미용에 관련된 추천 계정과 그 옆에 보면은 계정에 보면 강아지 미용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와요. 그쵸?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이름 부분에는 일단은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저는 스토어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한일몰 그거 적을게요. 그러느니 아예 아까 판다9933이 아니라 그냥 한일몰이라고 할 걸 그랬다. 그쵸? 어쨌든 한일스토어만 적으면 진짜 한일스토어 아는 사람만 올 거니까 그렇게보다는 조금 더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품목이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슬기로운 뭐 이거 너무 그런데 뭐 어쨌든 현명한 소비를 위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마땅히 키워드가 생각은 안 나서 대략적으로 적긴 했는데 이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을 적겠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적고 위쪽에 체크 누르시면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14일 동안 최대 2번까지 변경할 수 있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다고 이름을 못 바꾼다 이런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지어주시면 돼요. 좀 길게 지었죠? 이렇게 길어도 돼요. 자, 사용자 이름은 주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뒤에 슬러시하고 요 주소 적으면 그게 우리 그 스토어랜다. 인스타그램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성별 대명사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소개. 그래서 소개에다가 대략적인 어떤 소개 글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소개 글을 적으실 때는 이모지를 좀 앞에든 뒤에든 붙여서 만드시면 눈에 좀 띌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이럴지는 모르죠.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서 만드시면 돼요. 뭐 내가 이걸 좀 애매하다면은 뭐 이렇게 뭐 지어서 디자인을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는 웹사이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쇼핑몰 바로가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링크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모지를 달고 요 사이에다가 아니면 상품 보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짓고 체크할게요. 그럼 이게 소개글인 거예요. 이따가 보면은 소개글이 지금은 길게 나오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일 거예요. 3개가. 그 다음에 링크 추가는 지금 우리가 링크를 지금은 우리 스토어는 있으니까 스토어 링크 정도를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링크 추가는 잠시 우리 스토어에 링크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럼 화면은 잠시 줄이고 우리 스토어 빼놓은 거 있었죠 저번에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서 우리 스토어가 떠있는 화면에서 공유 URL 복사 그리고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이쪽이죠.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여기 링크 추가 눌러서 외부 링크 추가 누르고 URL에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다 뭐 스토어 이렇게 해놓을까요. 일단은 체크 하고 예, 나가기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2줄은 좀 짧을 것 같고요. 한 서너 줄 적으면 이쁘게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마땅히 지금 연결할 게 생각은 안 나서 그냥 한 서너 줄 말고 이렇게 짧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앞부분에 소개글이랑 링크까지 한번 꾸며보세요. 링크는 이후에 멀티링크 연결하는 걸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 나중에 요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여기 게시글을 올릴 거니까 게시물 추가 요 플러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이거 네, 남의 약인데 제가 초상권 있는데 네, 그냥 요즘은 또 이렇게 찍는다고 하길래 그냥 캡처해서 보여준다는 게 남의 아기가 보였네요. 미안하게. 어쨌든 네, 제가 만약에 이런 사진을 골랐어요. 그럼 이 사진 하나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리고자 한다면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을 누르면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TOP 찍은 거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 사진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선택했죠. 그리고 요거 눌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10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물론 10개를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고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사진하고 동영상 같이 섞어서 고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1번으로 나온 게 제일 첫 번째 사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고르셨다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일단 우리가 그냥 찍은 이 생 사진은 뭔가 좀 어둡기도 하고 뭔가 좀 이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필터 효과를 주게 되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 보정된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이 사진에 대한 필터를 따로 주거나 아니면 여기 수정을 누르면 밝기나 대비를 따로 조금씩 더 보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사진마다 밝기 대비를 보정해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필터 줘도 되고 그리고 또 사진을 이렇게 넣는데 내가 이 사진은 빼고 싶어요 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 또 들어갔으니까 빼고 싶어요. 그럼 얘를 꾹 누르면 여기 위쪽에 쓰레기통 보이죠? 이렇게 갖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진을 추가하고 싶어요 이런 사진이 있다면 요 옆에 플러스 눌러서 사진을 더 추가하면 돼요. 뭘로 넣어볼까나. 네, 요걸로 그냥 넣어볼게요. 요런 사진. 자, 그러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진 간의 순서는 사진을 꾹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앞쪽에 오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번으로 골랐던 사진이나 아니면 요 앞쪽으로 오는 사진 같은 경우 일단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진을 먼저 보고 옆으로 넘겨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사진을 고른다기보다는 1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제일 메인 사진, 제일 어떻게 보면 잘 찍은 사진이거나 잘 찍은 동영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옆에 사진도 더 보게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잘 고르셨다면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읽어드리는 중 뜨면서 이렇게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게 뜹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구를 적게 되는데 이 문구는 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본문글 캡션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을 때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글을 여기다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는 글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적어서 올려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기 우리가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리는 이유가 왜 올려요? 뭐 개인 사교적인 목적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케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상품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스타한테 얘가 어떤 사진이다 라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찍은 사진만 보고 얘가 어떤 사진인지 판단을 못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인스타가 이거는 무슨 사진이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캡션, 즉 해시태그나 캡션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사진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진하고 동영상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하긴 하지만
걔네들을 우리가 인스타한테 알리는 데는 캡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글을 좀 적을게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적으시긴 좀 어려우실 거니까 단순하게만 좀 간단하게 적죠. 그냥 이렇게 제가 대충 적었어요. 내용은 사실 그냥 신경 안 쓰고 적긴 했는데 조금 이쁘게 하려면 이모지가 중간에 껴있거나 하면 이쁘겠죠. 커피 이모지가 있을 건데 있어요. 있는데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드네. 어쨌든 아무거나 넣을게요.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뭐 TOP 더블랙에 대한 설명을 더 적으면 좋을 건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밑에다가는 해시태그를 달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시태그는 한 3, 4개 정도 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다 적으셨다면 이제 올릴 차례인데 요 밑에 있는 메뉴를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위치 추가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찍을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그 장소 위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위치를 집어넣으시면 그 장소가 위치로 표시가 되는 게 위치 추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예요. 페이스북이 아주 오래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보면은 지도 그 체크인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체크인을 하든 어쨌든 체크인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인스타그램의 위치로 뜨는데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업소, 장소를 체크인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셔서 본인 어떤 장소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장소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에서 뭐 그 장소를 체크인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가능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 태그. 사람 태그는 뭐냐면 이 사진은 지금 제품에 대한 사진을 그냥 올린 거지만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어떤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했을 땐 내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사람의 계정에도 같이 올라가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 태그예요. 그리고 공개 대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넣을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이건 생략. 그리고 보시면 제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들 있죠? 이렇게 뜨면서 거기에도 같이 올릴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마다 따로따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계정이 연결이 같이 되어 있다면 그 계정에도 같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랬죠?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도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럼 설명은 대략 한 것 같고 이 밑에 고급 설정은 뭐냐면 좋아요라든지 조회수를 숨기거나 댓글 기능을 해제하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걸 보통은 적게끔 하는데 가끔 이제 댓글을 적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 고급 설정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공유 눌러볼게요.
그러면 게시글이 공유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올라갔죠? 뭐가 떴나 했더니 추천이 있겠네. 자, 게시글 올리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 게시글이나 한번 가볍게 한번 올려보시고요. 요거 보시고 나서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만들어 홍보하기 요 부분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끼리 계정을 서로 알려서 각각의 스토리가 위쪽에 뜨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게시글 올리시는 거 성공하신 분은요, 본인 요 계정 있죠? 저는 지금 판다 993366으로 새로 만들었는데, 요런 계정의 이 이름, 요 주소, 요거를 저희 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팔로우를 우리 톡방에서 팔로우를 할 계정을 꾹 눌러요. 여기 복사할게요. 복사. 물론 다 치면 되지만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인스타로 오셔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 그리고 위에 이 검색창에다 꾹 눌러서 붙여 넣으시면 되죠. 그럼 바로 찾아졌죠? 선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 팔로우 하셨네요. 마팔로우.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팔로우를 하게 되면 팔로잉으로 바뀌게 되고, 일단은 팔로워랑 팔로잉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일단 팔로워라는 건 나를 따르는 자, 즉 내 계정에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팔로워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한 사람. 팔로잉은 반대로 내가 다른 계정에다 팔로우를 했을 때 팔로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워랑 팔로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분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끼리만 팔로워 했으니까 그냥 연습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셋이니까 팔로잉이 셋씩 늘었겠죠, 그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중에 이제 팔로워를 증가시키는 부분에서는 릴스를 좀 활용해 주시면 많이 증가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품앗이 작업 이런 것들로 나중에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 외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스토리라는 기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는 뭐냐면 24시간 동안에 내 친구들이 뭔가 올린 어떤 스토리의 내용이 여기 동글동글하게 뜨는 게 스토리예요. 지금 화면에선 안 보이지만 제가 다른 계정에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계정에서 이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얘네들이 스토리입니다. 실제 클릭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별다른 건 아닌데 어떤 좀 사소한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분은 하나, 둘, 셋, 넷. 오늘 4개의 스토리를 올리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스토리의 사진을 다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화면을 제가 이렇게 당겨서 놔보면 아까 스토리를 다 본 거는 저 뒤로 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일상,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상업적인 계정이라고 한다면 브랜딩의 용도로 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 아식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다른 어떤, 여기 이제 옷가게인데요. 옷가게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자기 옷을 협찬해서 입은 거라든지 옷을 입은 어떤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제품에 대한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스토리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 활용할 때도 이런 스토리를 쓰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를 쓰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는 나의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개인 계정이면 뭐 개인 사진 넣으면 되겠죠? 근데 개인 사진이 아니라 만약 회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사의 로고를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걸로 보여요. 왜냐면 계속해서 로고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LG 같은 경우도, 그죠? 그리고 엄마 한우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핑크모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고를 이렇게 넣어서 올리고 있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후기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달의 후기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달의 후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있을 땐 신제품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있죠. 자, 요런 공간을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를 만들 거니까 다시 밑에 플러스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게시물이 아니라 스토리죠. 스토리를 클릭합니다. 자, 이거 스토리는 원래 뭐냐면 내가 일상의 어떤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내 그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스토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는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화면부터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 화면에 대한 건 182페이지에 아래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긴 합니다. 요 AA는 뭐냐면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적어서 스토리를 올리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이 되겠고요. 요 부메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망하니까 화면 좀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부메랑을 눌러서 이 볼펜을 제가 들고 있다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떨어졌던 게 다시 나한테 들러붙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볼펜을 떨어뜨렸을 뿐이지만 그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부메랑으로 많이 하는 작업이 보통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왜 건배할 짠을 짠 하잖아요. 그 짠할 때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까지를 찍으면 부딪혔다 뗐다 부딪혔다 뗐다 이런 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부메랑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삭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냐면 얘는 레이아웃.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매치를 해서 찍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을 이렇게 네 컷으로